네. 자,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요즘에 5G 통신. 5G. 이거 모르면 정말 네. 요즘에 무식한 사람 취급당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5G를 못 읽어가지고 오지 아니냐. 네, 오지. 네. 아니 근데 요새 5G를 저는 계속 읽었었거든요. 대표님께서요? 좀 잘났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왠지 5G를 오지로 읽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요새 제가 오지를 읽어요. 왜냐면은 5G 자꾸 오지에서 오신 분은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사는데 네. 5G 해서 자꾸 들여다보면 볼수록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오리무중. 그렇죠. 오리무중. 그리고 오지게 뭐가 안 되는 게 많고 그래서 야, 차라리 오지라고 부르는 많이 싫어하시네요, 좀 무리하게. 그래. 오지니까 오리무중. 네, 알겠습니다. 5G가 진짜 5G 다워야 되는데 네. 아닌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5G가 그렇습니다.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저도 정말 이게 아재개가 아닌 아재개가 같이 오지로 오지. 읽어야 되는지. 네. 얼마 전에 뭐 3D를 또 3D라고 했다고 또 사람들이 쌩 난리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3D 뭐 어떻고 3D 뭐 어떻습니까? 네. 갑자기 또 우리 힙합 3D가 생각나네요. 네, 리서치가 조사한 내용 먼저 네. 5G, 우리도 진짜 뭐 5G냐 5G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 5G를 우리 소비자들은 알고 있을까요?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10명 중에서 8명 이상은 잘은 모르겠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5G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13.7%밖에 안 돼요. 아니 저도 잘 대표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뭐예요 대체? 뭐 5가락으로 뭘 하는 건지. 네. 뭐 이렇게 뭐 좋다는 얘기만 잔뜩 하고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얘기는 없어요. 네. 5G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네. 사실 그렇게 잘 모르면서도 네. 이거를 진짜 써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LTE도 몰랐단 말이거든요. 잘 그렇죠. 몰라요. 근데 네. 막 통신사들은 무슨 LTE 서비스다, 무진장 빨라진다 뭐 이러니까 네. 저는 이게 정말 우리 소비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대표님도 그동안 쭉 소비자 운동해 오시면 네. 소비자들이 뭘 알아야, 우리 속담에도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아야지. 알아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다. 정작 보면은 10명 중에 8명 이상은 잘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전에도 보면 LTE 서비스도 잘 몰라요, 대표님. 몰라요. 그리고 아니, 네. LTE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전에 우리가 017, 016 기억나요? 그런 번호 썼는데 그 다음에 LTE로 바뀌면서 017은 예전 선사시대 아닙니까? 아니 근데 01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네. 그래서 LTE 폰을 쓰려고 하면은 016, 017을 더 이상 쓸 수 없으니 바꿨어야 되죠. 강제적으로 네. 번호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017 썼었는데 이거 반강제 같아요. 반강제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죽을 때까지 017을 쓰겠다고 가서 우겼더니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폴더폰 네. 그거밖에는 평생 못 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016으로 바꿨거든요. 대표님 자존심에 또 이게 폴드폰 쓸 수 없잖아요. 스마트한데. 지금 대부분이 다 이렇게 네. 멋있는 거 그리고 이제 유튜브 이런 것도 스마트폰으로 봐야 그러니까요.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좋아지는 예전에 것 전자제품 광고 중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는데 네. 요즘은 강제로 선택하고 10년도 못 가요. 그렇죠. 10년도 못 가요. 왜냐면 네. 스마트폰 자체도 지금 LTE폰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렇죠. 몇 년 안 돼가지고 얼마 됐다고. 또 5G 얘기하면서 네. 단말기 바꿔야 돼. 네. 또 요금제 달라야 세워야 돼.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쓰던 LTE폰이 점점 사라질 것이고 010으로 강제로 바뀌었듯이 선택의 또 여지가 없어지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죠. 그래.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5G가 도대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걸 네. 주는지 한번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정작 어떤 건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모르고 있는데, 자 다음 조사 결과 넘어가면 네. 대표님 보십시오. 5G를 이용할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쓰겠느냐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의향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이용할 의향이 있다가 3명 중에 2명이었고 좀 early adopter는 좀 일찍 초기에 이용하는 사람. 사람들이 후기를 보고 쓰겠다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9명이에요, 대표님. 모르는데 10명 중에 8명은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10명 중 9명은 쓰겠다. 그 우리나라 네. 소비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그 새로운 제품이나 그렇죠.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못 기본적으로. 쓰고는 못 빼기나 봐요. 굉장히 얼리 네. 어댑터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통하지 않으면 전 세계 시장에서도 안 통한다. 그렇잖아요. 그런 네. 얘기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음. 그러면 그러려면 초기에 이게 뭔지 나한테 뭐가 유리한지 그렇죠. 또 꼼꼼하게 봐야 되잖아요. 네. 그걸 이제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소비자 여왕 네. 우리 조현미 대표님이 보실 때는
자, 이런 책임 소비자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이 통신 판매 사업자들 책임입니까? 당연히 사업자들 책임이죠. 사업자들 책임이죠. 왜냐하면은 그 기술이 뭔지를 알고 있고, 네. 그거 갖고 자기네들이 뭘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있고, 그래서 생기는 이익이 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걸 기획한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니들이 왜 몰라? 이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맞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네. 뭘 몰라서 엉뚱한 문제를 제기한다. 네. 우리가 제공해주면 좋은 건데 믿고 따르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 이런 태도로 대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대표님, 근데 저는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네. 자꾸만 봉취급 당하지 않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들도. 그렇습니다. 맞아요. 대표님께서 그동안 수십 년간 소비자 운동을 해오면서 정작 소비자들이 이건 왜 좀 못 챙겨 하는 게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걸 보니까 드는 생각이, 아, 이거 왜 이렇게,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미치도록 사용을 하고 싶을까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최초 때문에 아주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첫 봤다고 뭘 해야 된다 이게 아주 네네. 강박적으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지금 유튜브 용어 너무 좋습니다. 첫 봤다. 좋습니다. 봤다. 네, 좋아합니다. 옛날 용어 아니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이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정말 이용자들한테 뭐가 필요하고 또 적정한 요금제가 뭔지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네. 무조건 일단은 첫 봤다. 그것도 무슨 미국의 통신사 버라이전하고 발음 괜찮죠? 네. 버라이전하고 또 뭐 네. 속도 경쟁이 붙었다는 경쟁이 거예요. 붙은 거예요. 누가 먼저 누구를 세계 위한 최초가 경쟁이 되느냐? 그렇지. 누구를 위한 누구를 위한 경쟁? 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요? 근데 딱 네.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에서도 좀 네. 부족한 게 많아서 뻘쭘하고 우리도 지금 뻘쭘하고 아, 정말 이 정도면 우리 미친 거 아니에요, 정말 대표님?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 있어서 네. 배소장이 미쳐서 그러면 약간 요즘 네. 지담비 할아버지 뭔가는 조담비 이모님처럼 미쳐서 노래 한번 불러주셨어야죠. 할아버지 연락 주세요. 네, 연락 주십시오. 네, 네. 소비자 CNI 연구소입니다. 자, 5G인가요? 5G. 네. 이용하고 싶은 이유는 과연 뭔가요, 대표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대체적으로 급해요. 급하죠. 빨리빨리. 뭐든지 빠른 게 좋아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어딜 가요? 네. 그러면은 가서 특별히 할 일이 특별히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가는 과정에는 그냥 정신없이 가야 돼요. 난리야, 난리. 네. 네.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성장도 빨리 하고 네. 사회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빨리 고도 발전시키고 성장을 한 건 맞죠.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빠르다니까 빨리 처리해서 아. 내가 할 게 특별히 없는데도 일단 빠르고 봐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만족감. 네. 그런 우리 소비자들의 속성을 자극해요. 그래서 자극하죠. 보면 한 그 통신 관련 광고를 보면 따라올 테면 따라와. 뭐 그런 게 또 있었잖아요. 그런 거 있죠. Follow me. 발음이 오늘 전체적으로 잘 나오는데요. 그러네요, 또. 입에 찰찰 따르는데요. 그리고 계속 그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광고에서. 예. 초고속. 초고속. 고속도 아니야. 네. 초고속. 네. 어. 근데 진짜 초고속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네. 보니까 안 터지는데도 많다. 그러니까요. 그 뭐 오지게 안 터진다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런 정도 사태까지 터지지도 왔으면 않는데 뭐 속도가 어딨어요. 누군가는 터져야 되는 거죠. 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섣부른 준비인 거죠. 왜냐면 그렇습니다. 기지국도 준비가 안 됐어. 기지국도 준비된 것은 뭐다? 세계 최초라는 광고. 광고. 5G. 네. 그 다음에 높은 요금. 요금만 준비된 거예요. 요금만 준비. 다른 건 준비 안 됐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지금 한 3만 원대의 네. 통신요금을 내고 있어요. 그럼요. 그것도 부담스럽다라고 설문에서 응답하는 이율이 굉장히 높아요. 높아요. 네. 근데 지금 나온 5G 요금제는 거의 7만 원대예요. 7만 원 대가야 된대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 야, 이 높은 요금만 하면 되겠냐. 그동안 네. 통신비 낮추겠다고 얼마나 애를 얼마나 썼는데. 애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흉내를 내가지고 5만 원대 요금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네. 이거 쓸모가 없는 요금제를 그러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거 네. 가입했다가는 제대로 용량 쓸 수도 없고 초고속이커녕 LTE에서 제공하는 것조차도 잘 안 되는 수준. 누가 먹냐 5만 원제 요금, 5만 원대 요금 해놓고 네. 정작 네. 메인은 는 7만 원대. 아, 그렇죠. 이건 정말. 그냥 아주 그냥 뭐 눈 감고 코 베가는 그렇죠. 수준이에요. 그 정도면.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게 최초. 세계 최초. 최초. 물론 세계 최초 본격 소비자 방송도 있습니다. 여기 세계 최초. 세계 최초. 네, 지금까지 이런 소비 공황. 소비자 방송은 없었다. 없었다. 봉인가 왕인가. 봉인가 네, 왕. 이 되면서 이 정도 볼 때 구독을 보통 누릅니다. 네. 그렇죠. 한 달씩. 네. 네. 초고속으로 누르셔야죠. 이 정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대표님, 우리 빨리빨리 하는 이런 소비자 문화도 사실 좀 고쳐야 돼요. 저는. 네. 좀 더 신중하고 신중하고. 또 객관적으로 네. 생각해야지. 저도 기억나는 게 워낙 빨리빨리니까 어떤 때는 정말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떤 사람 먼저 가 있어요.
준비도 안 됐어. 지금 5G가 비슷한 거예요. 부패는 12시부터 나오는데 10시에 가 있어. 10시에 어떡하란 말이야. 예. 예. 그래서 천천히 신중하게 하는데 신중하게 하는데 또 지금 사회 자체가 워낙 또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네. 말하는 것도 사람들 말하는 것도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영향들 때문에 또 더 그 호흡이 빨라진 그렇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지금 5G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보면은 새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 우리도 이게 너무 병이야. 네. 왜냐면 사실 중고 제품도 괜찮거든요.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단말기 새 제품을 사용하고 이게 싶다는 지금 거죠. 단말기 하나가 몇만 원대를 헛갑니다. 지금 뭐 130, 네. 140까지도 간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니 100세 시대라고 100만 원짜리 쓰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그죠? 아니 단말기가 무슨 뭐 세탁기, 냉장고보다 훨씬 더 비싸요. 장난 아니에요 이게. 네. 지금 등록금 가격이에요. 네. 네. 근데 그거 쓰고 나잖아요. 근데 귀신같이 한 2년 네. 정도 약정 기간쯤 되잖아요. 네. 그럼 갑자기 얘가 멍청해져요. 멍청해져 갑자기. 네. 그때부터 뒤틀려요 막 네. 몸이. 네. 아니 멀쩡한 화면이 네. 막 뿌얘져. 뿌얘지고. 노안형 것 같아요. 네. 그 안에다가 수명을 다 그러니까요. 인식할 수 있는 뭔가를 해놓은 거죠. 그 대표님 여기서 우리 자 대표님 비밀 좀 공개하시죠. 네. 자, 이 휴대폰 제조사들이 2년 뒤면 휴대폰이 정신이 없어지는 소프트웨어를 깔았다 안 깔았다? 깔았죠. 깔았어요? 문제가 됐습니다. 아. 애플 그 스마트폰 사건이. 근데 그 안에 네. 이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떨어지고 예. 그래서 이걸 새 걸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정말 말도 안 돼. 나름대로 한 거죠. 이거 배신이에요 이거. 배신이죠. 소비자들에 대한 네. 배신이에요. 그래 그 시간을 또 잘 맞춰놔가지고 귀신같이 배꼽 시계처럼 귀신같이 네. 그때를 맞춰서 약정이 끝나가는 거구나 이거 이제 가르라는 얘기구나 이걸 느끼게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네. 그래서 또 가서 보면은 또 비싼 단말기 사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평균 2년 6개월을 써요 스마트폰을. 네.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스마트폰 사가지고. 정말 네. 짜증이 날라 그러네요. 근데 그러면은 5G 시대에는 그 비싼 단말기 값 내고 했을 때 네. 뭐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평소에 쓸 수 있게 뭘 해놓은 거든. 그 있어요 그런 거? 자. 없거든요. 달라졌나 안 달라졌나? 자 지금 이제 네. 말씀하신 그 부분 살펴봅니다. 자 그 조사 결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코너 한번 좀 파이팅하고 또 들어가야 될 첫 테니까. 파이팅. 자 네. 소비 공감. 공감. 네 이번에 이제 여길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요. 괜찮습니다. 다 이게 또 편집이 돼요. 이게. 요즘 기술이 5G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통신사도 몇 개 없어요. SK텔레콤, KT, LG U+. 뭔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이 통신사들에 대해서 뭔가 차별화된 네. 분석이 됐나요? 거의 이 보안 5G라서 보안이 더 좋아졌냐, 5G라서 더 품질이 좋아졌나, 속도, 네트워크 이 세 개에서 SK, KT, U+, 별로 차이가 없어요, 되게. 그러니까 우리 통신사들 그럼요. 사이의 차이를 비교를 해서 소비자들이 보시면요. 별로 차별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우리 이 정도까지 서비스는 필요 없는데 네. 이 정도만 하고 우리는 가격 3만 원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3만 원대 5G는 없냐는 거죠. 네. 왜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표님 대답하셔야죠. 5G를 하면 새로운 망도 깔아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속도를 높여야 되니까 그 규모도 커지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언제 정도 투자가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뭐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차별화된 서비스가 뭔지 네. 일단 아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 다음에 각 통신사들이 그런 것들을 경쟁해서 비교해갖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조금 수준이 떨어지더라도 저렴한 걸 쓰겠다. 아니요. 그 다음에 뭐 비용을 더 줄여도 나는 네. 뭐 게임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영상을 많이 보니까 나는 좀 더 고비용을 하겠다. 그렇죠. 우리 시장은 지금 통신 시장은 딱 3사가 거의 꽉 치고 있어 꽉 소비자들. 찌고 있으면서 이 경쟁이 유발되지 없어요. 않는 그걸 우리가 선택- 독점적 시장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요. 딱 독점돼 있습니다. 선택이 없습니다. 가령 뭐 선택이 없어요. SK는 네. 이게 잘났다. 그래서 나는 SK를 선택한다. 가령 속도는 오히려 KT가 조금이라도 더 빠르다. 네. 그럼 KT를 선택한다. 그렇죠. LG U+는 네트워크가 좋더라. 아니 이래야 우리가 선택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4 이동통신 네. 지금 3개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되고 다 짬짬이가 많으니 그러니까요. 네 번째 걸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하는 된다. 주장이 지금 계속 있었는데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는 유통사들이 못 들어오겠죠. 시장에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러니까요. 시장 규모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4 이동통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소비봉황텔레콤 어떻습니까? 하나 만들죠 이렇게. 소비봉황텔레콤. 네. 네.
너무 벌리는 것 같아요. 금융 네트워크에서 돈 좀 꿔다가 금융 네트워크에서 거기는 우리보다 더 가는 데 같은데. 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4 유동통신 얘기가 지금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시장이 잘 건전하게 소비자를 위한 시장으로 발전하려면 경쟁이 살아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기업들이 경쟁해야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나은 것들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소비자가 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경쟁이 멈춘 시장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경쟁을 촉발하는 제도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시장 규모도 늘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이렇게 별로 차이가 없다면 기지국도 각자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야 돼요? 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모든 그런 시설들을 해서 아니면 기존의 시설들을 업그레이드만 하면 오히려 5G가 가능하도록 하면은 요금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이언 사태에서도 보듯이 한 기지국이 망해먹으니까 다른 통신사는 작동도 안 해. 이게 뭐 이럴 필요가 뭐 있으면 이건 조금 딴덩어리에. 이렇게 자원도 우리가 유한한데 기지국도 다 공유를 해서 하면 더 요금 싸게 할 수 있거든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획이 소비자가 어떻게 하면 이용자잖아요. 이용자가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 이용자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서비스 받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자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익을 늘릴까? 그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그렇게 기존의 기업들이 좀 더 많은 수입을 내야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경제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휴대폰을 던져버릴까요 그냥? 이렇게 하도 돈 있으시면 내던져가지고 제 돈이죠. 그래서 이제 안 바꿔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기업에 뭔가를 투자해서 기업이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어떻게 하면 그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의 방점이 찍혀야 경제도 발전하는 거예요. 화가 나네요 진짜. 자, 이 통신사들 차별성 없다. 참 제발 좀 5G, 5G 시대에는 오지게 좀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술이 좋아지고 점점 발전하면은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낮은 비용에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뭐가 발전하면 돈 더 내야 되고 그리고 뭐 단말기도 훨씬 비싼 거 사야 되고 그럼 그게 어떻게 발전이에요. 대표님 거꾸로 가는 거지. 입이 풀리셨어요. 그래요? 네, 지금 우리 끝나가네. 계속 시간이 다음 코너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까는 좀 긴장하시더니 지금 정말 소비자의 여왕답게 정말 지금 제가 탐복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과장 광고가 계속. 근데 이제 이 5G가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비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되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이제는 그때는 이 잔디 비슷한 그런 인공지능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잔디 자 좋은 노래 틀어줘봐 그러면 미쳤어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럼 그렇고 5G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 정도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은 리서치 조사 결과입니다. 영향을 받는다가 76.6%입니다. 5G 서비스에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개인에게는 막대한 영향을 주는 걸로 나왔는데 어디에 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느냐고 했더니 초고화질. 요즘 초가 안 나오면 안 돼. 초고화질 동영상 시청 38.2%.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볼 때 더 훨씬 화질이 높은 걸 보고 싶다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네요. 너무 초고화질이면 지금 화질도 문제 없잖아요. 뭐 그런데 문제가 특별히 있나? 어떤 게 주로 그런 게 많이 영향을 줄까요? 초고화질이면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또 대표님의 미모에 너무 놀라면 좀 화질을 약간 좀 떨어뜨려야지. 지금도 뿌옇게 모자이크 처리. 근데 아마 좀 많은 영상을 처리하는 거 예를 들면 뭐 게임이라든가 뭐 영화나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이제 화질이 지금보다는 좀 더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다는 욕구는 분명히 소비자한테 있어요. 그래서 초고화질 이 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소비자들이 5G라는 것이 가져오는 영향 중에서 초고화질로 볼 수 있다는 거. 정말 이 땀구멍까지 다 볼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5G가 가져오는 영향은 막대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향은 영향인데 왜 요금자가 이렇게 영향을 받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참담스러운 심정인데 초기에 이 5G를 이용한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해 가는데
거기에 일정 정도의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게 계속 좀 사회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것을 메꾸는 역할을 우리가 초기에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준비도 안 된 서비스, 돈만 많이 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얻어진 수입으로 뭔가 새로운 영상도 높이고 뭐 하는 걸 계속 발전해 가겠다 그 얘긴데요. 그걸 또 왜 요금제가 분명히 기업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이익이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왜 그걸 재투자를 하지 않는지 대표님 하나 궁금한 게 분명히 통신요금과 관련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요. 지금까지 쭉 그 통신요금에 어떤 문제들이 주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까? 자,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통신요금, 가계 통신요금의 비용 부담이 워낙 높으니까 지금 전 세계 가장 높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결정적으로 낮추겠다는 게 공약이 돼 있었죠. 그래서 계속 그 협상을 했었는데 5인 가족이면 4~50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뭐 한 사람씩 다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낮추겠다는데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은 기본료를 없애겠다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2년여의 협상 끝에 그거는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나고 끝나버렸죠. 아니 뭐 통신사의 압박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현재 그래서 그 기본 요금을 낮추는 공약은 해결이 안 되니까 뭐 그 대타로 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무슨 뭐 어르신들한테 요금을 좀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일정 정도 좀 낮춘 부분은 있어요. 이번 정부가 이제 계속 그 통신 요금 낮추기 위해서 애를 써왔기 때문에 낮춘 부분이 있는데 5G 시대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높은 요금제가 또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요금 부분들을 또 이게 끌어올리는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품 요금제가 업되네요. 업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원도 이거 너무 비싸. 아니, 요금은 업되고 우리 기분은 다운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 7만 원대 요금제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3만 원이 그동안 비싸다고 느꼈는데 비교해보니까 그건 굉장히 저렴했던 거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껌값이었어 모르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높은 요금제가 책정이 돼서 시장에서 쫙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은 저절로 전체가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년 동안 가계통신 요금 낮추겠다고 열심히 해왔던 게 다 무용지물이 되네요. 무용지물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해결하는 게 좋아지는 게 뭐가 있냐? 그런 속사정이 있는 걸 소비자의 여왕 모시고 하니까 그걸 정말 우리가 적나라하게 다 들을 수 있네요. 자, 마지막 우리가 조사 결과입니다. 5G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냐? 그건 굉장히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79.1%가 산업에 영향을 준다. 근데 자동차 산업이 23.5%, 게임 산업이 19.7%. 그러니까 5G는 워낙 속도가 뭐 이거 한 20배 정도 빠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5G 서비스가 연결이 되면서 자동차를 딱 탔어요. 지금 좀 운전을 하냐고 보고 뭐 운전만 해야 되잖아요. 앞에만 보고요. 근데 자율주행을 하잖아요. 자율주행. 얘가 알아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차 안에 앉아서 뭐 해요? 대표님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얼굴을 보면서. 옆에 탄 사람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앉아서 뭐냐면 영상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메일도 보내고 이거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멀티 한 일을 자동차 안에서 자동차는 알아서 가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즐길 수도 있고. 자동차는 뭐 바다나 산으로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모든 기술이 집약되는 핵심적인 공간은 바로 자동차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5G의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와 이 통신 기술의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사실은 줄 수가 있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하지만 그것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도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Fellow greetings, Warden William Smithers. Be well, Lieutenant Ladina Huxley. 아직은 자율주행 자동차도 뭐 충분치 않고. 그리고 산업은 대표님 뭐 4차 산업혁명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술 마시다가 4차까지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5차까지 갔습니다. 여하튼 오늘 또 훈훈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렇게 5G의 장점에 대해서 또 단점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자, 마지막 한 줄 평입니다. 한 줄 평. 5G 소비자에게 봉입니까 왕입니까? 오늘 코너를 마무리 짓는 이제 한 줄 평. 한 줄 평. 대표님 준비되셨죠? 소비자의 여왕이신데. 자, 5G는 땡땡이다. 5G는 이게 오지잖아요. 오리무중이다. 오리무중. 오리무중. 왜 오리무중입니까? 아니 뭐가 달라지는지는 모르겠고 돈은 더 내라 그러고. 뭐 이 오리무중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한 줄평. 한 줄평. 5G는 네. 5G는 GR이다. GR이요? GR이다. GR. 네, 이게 우리가 또 방송이기 때문에 지랄로는 못하고 지랄이다. 뭐 때문에 요금제 지랄한다. 제발 좀 싸게. 싸지만 초고속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우리 코너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코너 우리 소비 봉황 외치면서 네. 오늘도 재밌으셨죠? 아,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러세요? 너무 잘하시는데 완전 이게 뭐 그냥 약간 부끄러운 것 같아요. 소비자 여왕 조구라 아니면 조현미 대표님. 우리 이거 봐주시는 여러 네. 분들에게 진짜 재밌으면서도 네. 도움이 시간 없어요. 빨리. 자,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소비 봉황.